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이어사이드 챗입니다. 모닥불 대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네, 파이어사이드 챗. 한국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XR과 가상 공연입니다. XR과 가상 공연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주제인가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아티스트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무대에 직접 가서 공연을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격으로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버추얼 아이돌이라든지 다양한 그 버추얼 경험을 무대 위에 올리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가상 공연의 면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앞으로 이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한기 네이버 미디어 프로덕션 기술 리더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민 스튜디오 리얼라이브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이 공연에 대한 시간에는요, 바로 토크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두 분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네이버 미디어 프로덕션 그리고 스튜디오 리얼 라이브에서 어떤 가상 공연들을 만들고 계시는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리얼 라이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여주신 영상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히 알아봤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먼저 네이버 미디어 프로덕션에서 준비하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는 오한기 리더님이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치즈직이라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요.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스트리머들이 있는데 버추얼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버추얼 스트리머들과 함께 컨텐츠를 공동으로 준비해서 만들고요. 그 컨텐츠 일부를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공연 형태의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네이버 치직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모션 캡처가 단순 휴먼 캡처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오브젝트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정밀하게 반영하는 형태의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서도 그런 연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도 네이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그 본사 사옥에 있는 모션 캡처 스튜디오입니다. 저 공간에서 버추얼 스트리머들이랑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많은 수의 컨텐츠는 유니티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화려하고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저도 사실 버추얼 아이돌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흥미롭게 본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두 분 소개는 드렸는데 그 스튜디오 리얼 라이브에서 지금 하고 계신 어떤 그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좀 스튜디오 리얼 라이브에서 지금 하고 계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김정민 대표님께서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SM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 스튜디오 리얼 라이브는 좀 낯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SM에서 엔터테크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계열사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기술이 SM이 가지고 있는 IP를 확장할 수 있을까를 탐색하고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 관심 많은 많은 기술들을 저희는 이제 좀 내재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과의 접점을 어떻게 늘려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길 리더님께서도 조직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 앞서 그 제 소개 때 조직명이 간단하게 언급이 됐었는데요. 미디어 프로덕션 기술들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미디어 프로덕션 기술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기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버추얼이나 XR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전략을 잡고 실제 필요한 기술들을 준비해서 원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버추얼 스트리머들, 그러니까 네이버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IP나 브랜드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션 스테이지나 비전 스테이지를 통해서 프로덕션에 대한 기술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네이버가 갖고 있는 동영상 인프라 위에 오디오와 비디오와 관련된 기술들을 강화하는 형태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략도 하고 실제 필요한 기술들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소개도 끝났고 이 영상을 봤으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가상 공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팬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이 가상 공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즐겨야 될지, 이 가치는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지금 이 가상 공연이 기존의 다른 미디어, 공연 매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더 다양한 그 청중들에게 줄 수 있는 재미나 가치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오한길 리더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치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상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액터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현되는 어떤 시각화의 방식이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공연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실시간성이 확보되어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보다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사용자가 뭐 도네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댓글 반응을 하면 그게 가상 공연에서 바로 그래픽으로 반영되는 구조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공연장에서 응원봉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많이 아티스트들한테 힘을 주는데 그게 버추얼 공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내가 갖고 있는 응원봉을 컴퓨터랑 연결해서 그것들을 흔들면 그게 대규모 군중신에서 반영이 된다던가 또 일부 공연들은 저희가 많이 보는 뭐 모바일이나 PC에서도 볼 수 있는데 VR 환경에서도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6축에서 콘텐츠, VR 콘텐츠로
가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는 것들을 뭐 1인칭 경험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 안에서 스팟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가능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공연의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하는 어떤 상호작용의 깊이나 폭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걸 경험하는 어플리케이션도 훨씬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게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XR 가상 공연의 매력, 김종민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SM은 이쪽 영역에서 좀 일찍 스타트를 끄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좋은 IP들을 많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이 있어요.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투어를 다닐 때도 어떤 지역적인 한계에 머무르게 되고 또 아티스트가 개인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스케줄이 있을 때 어쨌든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걸 이제 연장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거나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적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좋은 IP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확장하거나 좀 더 안전하게 회사에서 자산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주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비스 같은 경우도 꽤 오래 동안 이제 제작이 되었고 이제 그 결과물도 좀 보고 계신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에 대한 탐색은 저희 회사에서 되게 일찍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한기 리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혹은 실제 공간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던 것들을 디지털로 옮기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관계를 만들거나 소통 방식을 조금 이제 혁신하는데 좀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 얘기도 해주셨지만 실제 공연이나 실제 그 현실에서 가질 수 없는 어떤 관계를 버추얼을 통해서 혹은 다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현실의 아티스트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 현실의 공연 경험과 어떻게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허들을 되게 오랫동안 넘어왔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IP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이나 혹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서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이 새로운 형태의 관계 형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VR 챗 같은 데 들어가서 다른 뭐 아마추어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면은 뭐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뭔가 좀 그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런 XR 헤드셋을 쓰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의 수는 좀 아직은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뭐 극장을 대여해 가지고 이런 XR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상 공연들이 조금 대중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새로운 관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될까요? 두 분 중에 저희 이제 뭐 자연스럽게 XR 쪽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버추얼 캐릭터들을 만드는 것 외에도 그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이제 VR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주로 한국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실제 이제 그 몰이나 혹은 극장 공간들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버추얼 콘서트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VR로 이런 컨텐츠를 만든 것들은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이것들이 조금 더 상업화되거나 많은 팬들을 좀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팬들을 만나는데 하나의 좀 가능성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 콘서트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흥을 그대로 이제 VR로 옮겨왔다라기보다는 콘서트에서 볼 수 없었던, 왜냐하면 누구나 다 무대 앞에 있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나 혹은 이제 사운드 체크라고 이제 공연 전에 이제 사운드 체크하는 형태로 VIP들만 이제 좀 들어와서 공연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저희 컨텐츠 안에 담아요.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은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콘서트장에 가기 위한 티켓을 구매하고 거기서 즐기는 콘서트 외에 다른 형태의 컨텐츠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강한 인티머시를,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팬들이 이건 VR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이제 경험이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시고 있고, 이제 저희도 그러면 단순히 콘서트를 복제하는 것 외에도 다른 형태의 소통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조금 더 계속 디벨로핑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비용, 뭐 이제 제한된 기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산하거나 대중화할 수 있는 이제 좀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한길 리더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종민 대표님은 관객의 경험 측면에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버추얼이나 XR 공연을 생각하면 되게 조건반사적으로 연상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어려운 장비들이나 뭐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들을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환경에서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저희가 한 2, 3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작 환경은 그 당시의 인력보다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모션 캡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은 아예 그런 모션 캡처를 위한 슈트 없이도 퍼포먼스 캡처까지 가능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도 컨텐츠를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해졌고 되게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또 뭐 유니티에서 워낙 또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버추얼에서는 대부분 다 유니티 파이프라인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나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내 취향에 맞는 버추얼 컨텐츠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자들이 그만큼 기술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대중화가 더 될 것 같아요. 컨텐츠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이 대중화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더 만들기 쉬워지니까 다양한 취향의 뭐 이런 공연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난 그런데 관심 없어 이러는 분들도 약간 트로트 버추얼 아이돌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견을 지금 뭐 하게 제가 되겠네요. 알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팀도 있는 걸로 그래요, 알고 실제로. 있어서. 네, 네. 그냥 아이디어로 던져봤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네, 다양한 그 취향의 발견 같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버추얼 공연을 즐기는 방법이 지금 이제 XR 헤드셋을 쓰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즐길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빅스크린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경험들이 일단 되게 보편적인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공연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반투가 홀로그램 스크린에서 공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X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 이제 앞으로 AR 디바이스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안에서도 경험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 리얼 라이브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청중들하고 만나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VR 콘서트 형태들도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나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이제 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통 채널들도 많이 늘어나고 제작 환경들은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의 고민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SM이 만들면 허접한 걸 만들면 안 될 텐데, 아주 이제 프리미엄한 걸 만들어야 될 텐데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비스 제작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KAP 제작할 때도 그렇고 컨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투입 비용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 아이돌들을 이제 육성하고 하는 것보다 더 비싸진다면 이게 과연 워킹 가능한 이제 비즈니스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퀄리티를 높이는 것과 대중화하는 것 간에 어떤 간극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사실 상향 평준화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이 뭐 이제 네이버는 충분한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또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에도 이제 포커스가 있으시니까 아마 그것들이 결부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포지셔닝을 좀 갖고 있으니까 제작비가 점점 낮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면 이런 버추얼 아티스트를 만들거나 버튜버들을 활동하거나 하는 것들에도 점점 장벽이 낮아질 거예요. 장벽이 이제 낮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컨텐츠 수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컨텐츠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취향 얘기도 좀 하셨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소수의 컨텐츠가 프리미엄한 지위를 가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컨텐츠들과 많은 관객들과 많은 소통이 일어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좀 그 후자 쪽으로 우리가 좀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가상 공연을 보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네이버하고 이제 리얼 라이브에서는 조금씩 약간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버추얼 공연하면은 이 아름다운 어떤 캐릭터 그리고 화려한 무대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실무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만큼 이게 과연 공연을 하면은 비용이 회수가 되나 이런 부분들의 약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음은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작비 대비 그리고 이 시청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 같은 거는 뭐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나 아니면 어떤 비율 같은 걸로 될 수 있는지 그냥 밝히실 수 있는 정도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한기 리더님? 그 지금은 아직 네이버가 유료 공연이나 이런 쪽을 그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이게 ROI가 어떻게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상상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공연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를 유료 공연화 했을 때 프라이스를 이 정도 하게 되면 ROI가 나올까? 근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걸로는 충분히 ROI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 구조를 되게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AI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프로덕션의 어떤 뎁스를 줄이는 것들도 되게 혁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또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티스트 캐릭터를 만드는 것들도 이제 AI 프로덕션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집중해서 잘 만들면 되게 좋은 아티스트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리드 타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버추얼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장들도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일본 정도가 선도 국가여서 거기서 버추얼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약간 이런 흐름이었다면 지금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버추얼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확인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쪽에서도 아예 버추얼 스트리머들의 구독자가 글로벌 탑을 찍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들 어떤 시장에 대한 확산 그리고 컨텐츠 프로덕션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효율화되는 측면들을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준비들을 하는 팀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김정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기 리더님께서 긍정적인 전망을 밝혀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만든 캐릭터를 어떻게 수익화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을지, 이건 어떻게 확장이 되는 모델인지를 조금 더 깊숙이 좀 탐구해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급히 사업화를 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컨텐츠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협업을 하고 있는 그쵸. IP들을 네. 이제 협업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지위만 공고히 가져가게 되면 사업성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저희가 제작 기술을 이제 빨리 만들 수 있고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을 저희가 다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만드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공급되는 컨텐츠의 희귀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많이 보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컨텐츠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은 좀 어렵고요. 그것 자체가 좀 일방향적인 소통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은 이제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컨텐츠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면서 소비하는 구조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이고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프라와 이제 플랫폼 쪽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어떤 그 월드 빌딩의 관점에서 우리의 캐릭터와 혹은 이제 관객들, 팬들의 캐릭터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신기술을 이용한 친밀도를 높이는 그런 네.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결국은 소통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작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모두가 더 저비용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이만큼 뻥튀기 시켜서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만든 캐릭터나 컨텐츠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 얼마나 빨리 회자되느냐,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갖게끔 만드느냐가 조금 더 핵심적인 가치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IP는 건들 수 없는 IP야, 우리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친구들과 어떻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한다. 네. 그래서 그 월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뭐 게임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면 이거는 엔터야, 이건 음악이야, 이건 게임이야, 이거는 영화야 하는 경계선들이 많이 무너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 자체가 그 사이에 관극들을 되게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던가 버추얼이라든가 하는 가치들은 어느 정도는 게임적인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예쁜 캐릭터들, 이렇게 좋은 배경에서 영상만 계속 보는 것도 충분히 재밌긴 하지만은 직접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 이미 그런 약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반가운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뭐 조금 경제적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조금 더 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건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버추얼 아이돌이나 이런 가상 공연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있는 아티스트들을 VR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모션 캡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제 가수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만들어진 영상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덕션 과정을 거치시다 보면은 좀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이 얼굴이 가려져 있는 그런 가수분들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 어떤 뭐 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재밌는 부분이 있을까요? 되게 제가 접했었던
아티스트 분들은 하나같이 다 되게 치열하셨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누면 그리고 이게 그 가상이어서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편할 수 있는데 모션 캡처를 하는 행위 자체는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게 슈트를 어쨌든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기계가 좋아져서 정밀하게 캡처를 해도 모션이 잘 보이려면 모션 캡처가 잘 되도록 모션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게 기술이네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몸을 쓰는 기술이 좀 다른데 그 행위를 할 때 되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스튜디오에 오시면 최대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좀 더운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옷을 입고 그게 또 슈트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래서 조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어쨌든 뭐 가상 뒤에 숨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현실 아티스트 분들하고 똑같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죠. 그냥 비주얼만 시각화돼 있을 뿐인데 네. 보통은 버추얼 아티스트 분들은 개인 방송이나 라이브로 훨씬 더 팬들이랑 접점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그 업계 전략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가상이지만 팬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라이브로 상호작용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 아티스트보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가 가상인지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흥미로운 그 좀 그런 이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좀 귀한 저희한테는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고요. 혹시 그 리얼 라이브에서도 가상 아티스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는 조금 독특하긴 한데요. 나이비스는 원래 설계 자체가 AI로 동작하는 그 캐릭터였어요. 애초에 그 이 컨셉이 나온 건 벌써 10년이 훨씬 더 전이었는데 이미 이제 AI로 동작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는 그 섀도우 액터라고 하죠. 이제 뒤에 그 아티스트를 두지 않고 완벽하게 AI로 구동되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는 나이비스에는 없고요. 그 KF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액터도 일본 분이시고 여러 가지 대사나 라이브나 뭐 이런 게 다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거나 할 기회가 있지는 않았었지만 실제로 이제 아티스트 데뷔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예, 버추얼이긴 하지만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캐릭터 뒤로 숨는 것과 또 본인의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것 사이에서 저희도 제작 측면에서는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AI건 사람이건 간에 뭐 AI로 하니까 인간적인 그 느낌이 안 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존재로서 다른 동시대를 사는 팬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측면을 좀 넘어서는 좀 질문이 아닌가 싶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분이셨군요. 네, 캡처하신 그래서 아마 분이. KFP는 좀 익숙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서 데뷔를 했고 네, 일본 팬들과 이제 교류하는 소통을 네, 알겠습니다. 캐릭터입니다. 네. 다양한 어떤 그 우리 섀도우 액터지만은 여전히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런 가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그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유니티 최적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AI 기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션 캡처 기술도 더 편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하고 리얼라이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이 이 가상 콘서트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이 쓰일 것이다. 이런 좀 큰 그림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이버 본사에 있는 모션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되게 대규모 인원이 되게 정밀한 형태의 모션 캡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풀바디뿐만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까지 같이 포함된 형태의 캡처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아마 버추얼 아티스트 중심으로 좀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 그 공간들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은 이제 하이급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캐주얼한 방송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방송도 하고 개인 네, 방송 맞아요. 같은 거요? 뭐 네. 상반신만 캡처해서 하는 방송들도 굉장히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게임 중계 같은 것들을 또 게임 방송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공간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이제 대규모 시설을 써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되게 경량화된 모션 캡처 파이프라인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그 파트너 스퀘어라고 종로에 있는 공간에 그 마커리스 형태의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이제 되게 캐주얼한 방송들 할 수 있는 설비들을 이제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마 차주부터 베타 서비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에 일단 테스트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향아치라는 스트리머분이랑 같이 했는데 그래서 크게는 좀 크게 두 트랙의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컨텐츠를 저비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덕션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기술 파이프라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으로 가신다는 말씀 되게 뭐랄까 좀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힘을 주는 콘텐츠하고 계속 소통을 위해서 가볍게 가는 콘텐츠하고 네, 네이버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리얼라이브에서는 제가 저번에 리얼라이브 그 직원분들을 한번 만나 뵀을 때 정말 관심사나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싶은 그 영역이 다양한 걸 좀 느꼈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술을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테크랑 좀 많이 멀어가지고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 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이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마 상당한 물량들을 이제 투입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경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아마 네이버가 좀 더 먼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코스트 다운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떤 형태의 유니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캐릭터를 포함해서 많은 팬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유니버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러티브와 세계관들이 반영된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로직에서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AI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설정했던 어떤 아이템들이나 에셋이나 혹은 기획의 방향성 같은 것들도 하나의 온톨로지 시스템 안에서 구현되도록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방식에서부터 배포돼서 팬들의 액티비티까지 그 세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쪽으로 좀 테스트를 좀 해볼 생각. 영상뿐만이 아니고 그 영상에 나오는 세계관 그리고 네. 그 세계관을 이렇게 안고 있는 로직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버추얼이 영상을 소비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도 수많은 그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 에셋이 있을 거고 버추얼로 소통되는 어떤 오브젝트들이나 MD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클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경험이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살아있는 세계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형태의 어떤 로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재미있게 이제 자기의 시간과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 마지막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버추얼 아이돌 혹은 이 가상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이쪽 업계의 그 리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시작해보고 싶은 주니어분들 그리고 학생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콘텐츠를 잘 만들고 그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조언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미생이어서 조언을 할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결국 이제 테크는 한번 붐을 타고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보편화되면서 대중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냥 모두가 쓰는 기술처럼 다시 또 이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혹은 어떤 경험을 만들 것인가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기획과 제작 혹은 이제 테크가 좀 나눠져 있었으니까 분업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게 점점 그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유, 이걸 내가 왜 좋아하지? 그리고 어떤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취향이 발견되길 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면서 확산되어야 되는, 확산시키고 싶은 나의 취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그것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취향이 이렇게 아까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은 이제 그래픽적인 취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 음악이라든지 안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취향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그런 취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멀티모달인가요? 네. 네, 오한길이 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뭔가 고민하고 계시면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에 돌아가셔서 간단한 솔루션 몇 개만 다운로드 받으면 범용 캐릭터로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뭐 그냥 뭐 어떤 핸드폰이든지 페이셜만 인식해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올려보고 치지직에 올려도 치지직. 되나요? 그럼요. 치직 네. 채널 만드셔서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캐릭터가 올라오면 분명히 보는 관객들이 있을 거예요. 관객, 시청자들이 있을 건데요. 소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영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유니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커뮤니티에서 유니티하고 이 VR 챗 그리고 가상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봬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유니티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보다 버추얼 아이돌을 만드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훨씬 더 맞아요. 많으시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이게 대중화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 뭐 리깅이라든지 뭐 인버스 키네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요. 이건 잠깐 홍보를 드리자면은 유니티 AI를 쓰시면은 그런 어떤 솔빙이라든지 IK 같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그 캐릭터들 만들 때 좀 기술적인 좀 벽에 부딪혔을 때는 유니티 AI 한번 이렇게 실행시켜 가지고 물어보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판에 제가 홍보를 좀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 두 분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오늘 모이신 분들하고 이 컨텐츠 업계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은 네이버하고 리얼 라이브에서도 꾸준히 이제 좋은 기술과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이 문화를 좀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나눠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